아주 오랜 옛날 평양성에서 명망 높기로 소문난 박진환 대감댁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이름난 관상가 명계선생이 이 집안을 찾아와 말하길 저 아이를 잃으면 3대 안에 가문이 쓰러질 것이요 훗날 사람들은 그 한마디가 이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는 평양 남쪽 들녘의 모란이 막 피어나던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요. 기와지붕 위로 까마귀 울음소리가 연이어 아침을 깨웠습니다. 박진환 대감댁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봄 농사를 앞두고 있었고 집안의 장남이 3년 만에 한양에서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나야, 어서 서둘러라. 곧 도련님께서 도착하실 게라. 행랑채 끝방에서 소미불을 털던 20살의 다나는 먼지 반짝임 사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맑은 말발굽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도련님이 오신단다. 3년 만에 귀양이시다. 한양 성균관에서 항문을 닦은 19의 젊은 선비, 박지원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안방마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그새 또 얼마나 여위었느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밥상을 들고 지나가던 다나와 지원의 눈길이 찰나처럼 마주쳤습니다. 쿵 하고 심장 소리가 먼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서 메뚜기를 쫓던 소녀는 어느새 반듯한 선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나냐? 예, 도련님. 오래간만이옵니다. 다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원이 그녀의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다나의 가슴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3년의 세월이 모두 담겨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안방마님이 헛기침을 한 번 하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먼저 아버님께 인사부터 드려라.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예, 어머니. 그날 낮, 다나는 우물을 깃고 숯을 담고 부뚜막을 닦았습니다. 지원은 마루 끝에서 웃으며 어른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대화가 잦아들면 마음속이 텅 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다나라는 이름만 맴돌았거든요. 해가 넘어가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우물에서 두레박 올라오는 소리에 지원의 발길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뒤돌아본 다나의 눈이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다나의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지원은 허리춤에서 야른 손수건을 꺼내 말없이 감아주었습니다. 한양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많고 욕심도 많다. 그를 잊지 않으면 그 물결에 휩쓸리고 말지. 그런데 글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더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 다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안방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야, 어디 있느냐? 예. 지금 가옵니다. 다나가 황급히 물동이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지원은 한참 동안 우물가에 서서 달빛이 물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원이 들판으로 나가자 다나가 고무래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둘이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길이었습니다. 저기 저 버드나무. 기억나느냐? 그럼요. 물에 빠질 뻔한 도련님을 제가 구해드렸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무 팽이를 만들어 주었지. 그 팽이는 밤이 되어도 참 오래도록 돌았어요. 둘은 짧게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그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작은 향갑을 내밀었습니다. 은은한 난초 향이 퍼졌습니다. 네가 일하면 머리가 아프다 하였지. 이 향을 곁에 두어라. 고맙습니다. 도련님. 다나야.
예, 도련님. 나는 한양에서도 늘 내 생각을 했다. 다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신분이 다르다는 것, 나도 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옵니다. 지원이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진실하게 말하자. 나는 내가 좋다. 도련님, 다나도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도련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밤부터 둘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랑방의 등잔불이 낮게 떨렸습니다. 지원은 책을 덮고 문간에 선 다나를 보았습니다. 총명탕을 가져왔습니다. 마님께서 밤 공부에 좋다 하셨습니다. 들어오너라. 다나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둘은 마주 섰고 지원이 먼저 그녀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다나야, 나는 너 하나만 생각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무엇? 들키게 되면 저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지만 도련님께서는 이 집안의 장남이시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내 걱정이다. 너는 그저 내 마음만 솔직하게 말해주면 된다. 다나가 지원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도련님이 좋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고 애써 생각해도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고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낮에는 각자의 일을 했고, 밤에는 사랑방에서 조용히 만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우에, 기둥을 짚은 다나를 집안의 나이 많은 하녀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다나야,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그냥 속이 조금, 달거리는 언제 했느냐? 다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1달 넘게, 하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안방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다나가 새벽마다 헛구역질을 합니다. 달거리도 1달 넘게 끊겼다 하옵고요. 안방마님의 부채질이 뚝 멈췄습니다. 뭐라고? 혹시나 하여 살펴보니 얼굴빛도 환해지고 입맛도 바뀌었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오너라. 곧 의원이 와서 맥을 짚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맥이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확실하냐? 예, 확실합니다. 2달은 좋게 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이 이를 갈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발설치 말라. 당장 물러가거라. 의원이 나간 후 안방마님은 다나를 불렀습니다. 2년 할 말이 있다면 해보아라. 다나는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구의 아이냐? 도련님의 아이옵니다. 망발을. 감히 내년 입으로 우리 가문을 더럽히려 드느냐?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원이 뛰어들어와 다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해치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다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안방마님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느냐? 장남이라는 놈이 어찌 천한 계집종과. 어머니, 저는 다나를 사랑합니다. 아이 또한 제 자식입니다. 사랑. 양반 도련님이 계집종과 사랑이라니. 가문의 체면을 모두 버리겠다는 것이냐?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당장 저 아이를 없애버려라.
이 집안에 서자가 태어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다. 그날 저녁, 안채 곁방의 창살이 안팎에서 빗장으로 단단히 걸렸습니다. 방 안에는 의원과 안방마님, 그리고 건장한 하인 만석이가 있었습니다. 상위 그릇에는 검게 달인 약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몹시 매웠지요. 만서가 다나의 입을 벌려라. 다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마님, 제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이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없애야만 한다. 마님, 허나 이 아이의 기운이 약하여 이 약은 몸에 약값은 2배로 쳐주마. 입은 다물라. 만서가 붙들어라. 만석이 잠시 굳었습니다. 다나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습니다. 허나 아이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셔라. 서자로 태어나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할 것이냐?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의원이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 그릇이 다나의 입가에 닿으려는 순간 문빗장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멈추십시오. 지원이었습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 있었습니다. 지원이 손등으로 그릇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고 매운 약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돈꾸러미가 의원의 보자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푹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안방마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장남이면 장남답게 가문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냐? 가문이 먼저라면 사람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내 혼사는 어찌할 것이며 혼사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 있거라. 내 아버지와 상의하겠다. 그 무렵 박 대감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숨이 차서 잠을 설쳤지요. 안방마님의 미간 주름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때 사랑채 마루 끝에 가마 한 채가 멈췄습니다. 명계 선생께서 오셨습니다. 명계 선생은 박 대감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글을 논했고 대감의 병 소식을 듣고 한양 가는 길을 돌려 평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대감, 오랜만이오. 명계 선생, 이번 길을 어찌 수고했소. 명계 선생이 대감의 맥을 짚었습니다. 허약함이 깊습니다. 마음의 화가 위로 치솟아 패를 말리고 있소. 무슨 근심이 그리 크다는 말이오. 명계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팎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장독 사이에서 일하던 다나에게서 멈췄습니다. 저 여인, 이리 오라 해보시오. 다나가 다가오자 명계 선생은 그녀의 얼굴과 손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눈꼬리의 빛, 인중의 길이, 미간의 얕은 우물, 귓불의 도톰함까지. 한참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큰 복을 품을 기운을 가졌소. 선생,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저 천한 계집종일 뿐인데요. 명계 선생은 다나를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느냐? 다나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계 선생이 마루 기둥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태를 꺾으면 3대 안의 가문이 쓰러질 것이오.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가 끊기거나 재물이 흩어질 것이오. 반대로 아이를 살리고 그늘이 아닌 빚에서 키우면 이 가문을 더욱 크게 일으킬 큰 인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찌 계집종 하나가 천한 옷이 귀한 기운을 가리지는 못하는 법, 하늘이 내린 씨앗은 신분을 묻지 않소. 명계 선생, 정말 그런가?
내 평생 관상을 보았지만 이런 기운은 처음 봅니다. 왕우장상을 품은 기운이랄까. 이 여인의 뱃속 아이는 결코 평범치 않을 것입니다. 명계 선생이 지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 아이를 책임질 마음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지켜. 아이뿐만 아니라 그 어미도. 그 말이 집안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대감의 기침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뒤 사랑채로 한양에서 온 급한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한 달 안에 혼례를 치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는 우의정댁 교수였습니다. 한 달 안에 혼례다. 상대는 우의정대 교수다. 어머니, 다나의 아이는 그건 그거고 혼사는 혼사다. 명계 선생의 말씀도 있으니 내치지는 않겠다. 다만 가문의 체면은 내가 지킨다. 어찌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혼례는 치러서 정실 부인을 맞이해라. 그 대신 다나는 측실로 두어 아이를 기르게 하겠다. 한 달 뒤 한양에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첫날 밤 지원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인, 감출 생각이 없소이다. 평양에 마음을 준 여인이 있고 아이도 가진 상태여. 우의정댁 교수 서연은 놀란 눈빛을 잠시 보였지만 이내 차분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서방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정실로서 이 집의 이름과 체면을 지키겠습니다. 그 여인과 아이를 해하라는 말은 제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명분상으로는 제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가문을 위해서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부인의 넓은 마음에 감사드리오. 혼례 사흘 뒤 부부는 평양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안방마님은 며느리 서연을 별당에 머물게 하며 별당마님으로 부르게 했고 다나에게는 행랑채 한 채를 내주어 측실로 살게 했습니다. 해질녘 별당마님 서연이 사람을 보내 다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정실이고 그대는 측실이요. 이름의 높낮이는 분명하지.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요. 서로 칼이 되지 말고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집안이 평안할 것이요. 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늦은 밤 지원은 조용히 행랑채 다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다나야, 내 마음은 변한 적이 없다. 내가 행랑채에 있어도 법적으로는 내 아내요 마음으로는 내 유일한 짝이다. 다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원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은 내가 내 방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 너와 아이의 안부를 묻고 살림을 나눌 것이다. 그 밖의 날들은 별당의 예를 지키겠다. 이 집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봄의 끝자락, 새벽녘에 방 안에 맑은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문지방을 가장 먼저 넘은 사람은 박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오래도록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현우라 하자. 지혜로움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우리 집의 복은 오래 숨어 살았다. 이제 드러나야 한다. 그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다나의 이마를 닦아주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현우라.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 더욱 귀하구나. 우리가 함께 지키자. 예, 지키겠습니다. 지원이 대과에 급제하고 사원부 관직을 제수받자 먼저 한양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 서연도 한양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러나 본처인 서연과 지원 사이에는 몇 해가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추석 차례가 끝난 후 종중 어른들이 사랑채에 모여 족보를 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방마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의 기둥은 끊기면 아니 되오. 현우 아이가 총명하니 정실의 양아들로 입적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오. 정실 부인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가?
저는 하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문중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입부단자를 썼습니다. 다음 날 사당에 고하고 사흘 뒤 관하로 가 호적 정정을 마쳤습니다. 김현우. 아버지는 김지원, 어머니는 박씨 서연. 별지의 생모는 우씨 다나라 기록되었습니다. 현우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 아들이요. 하지만 그대가 낳아서 기른 아들임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겠소?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우는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5살부터 다닌 서당에서는 양반 자제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 행랑채에서 나왔다며. 서자 주제에. 현우는 대꾸하지 않고 다음 날 그 아이의 책을 빌려 깨끗하게 벗겨 돌려주며 안쪽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배움은 빛과 같으니 함께 갚아나가자. 그 뒤로 시비가 줄었습니다. 혼인한 지 7년째 서연의 몸이 허약해져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봄바람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현우를 잘 키워주세요. 제가 낳지는 못했지만 제 아들입니다. 그녀는 다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웠소. 이제 그대가 진짜 어미가 되어주시오. 장례를 마친 뒤 안방마님은 집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열쇠 꾸러미를 다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나야, 내가 별당으로 거처를 옮겨라. 이름은 그대로 측실이지만 살림은 내 손에서 움직인다. 그 후 지원에게 안동부사 발령이 내려왔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봄비 뒤에 냇물이 불어 나무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인부들이 애를 썼지만 물살에 기둥이 계속 밀려났습니다. 다리를 물살 정면에 두지 말고 비스듬히 세우세요. 기둥 사이에 돌망태를 넣어 물살부터 맞게 하시고요. 멀리서 듣던 지원이 목수에게 그대로 해보라 일렀습니다. 사흘 뒤 다리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명계 선생이 그 태를 꺾으면 3대 안의 멸문이요라고 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가문은 그 말을 지켰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15세 초시에 합격했고 다음 해 복시를 통과해 진사가 되었습니다. 20살에는 대과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발표문에 장원 김현우라는 이름이 뚜렷했습니다. 됐다. 수고했다.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장원 급제 후 현우는 홍문관 수찬으로 시작해 직제학, 사헌부 지평, 사간원 대사관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서도 바른 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굽는 백성이 늘면 군량미가 비고 장정이 도망칩니다. 부역을 줄여야 하옵니다. 서자 출신이 감히 신은 안동 김가 적통의 자손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현우가 55이 되던 해 그렇게 쌓인 평판과 공로가 길이 되어 마침내 그는 자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만약 그날 그 아이를 꺾었더라면 가문은 적장자 부재로 흩어지고 재물은 쓰러졌을 것입니다. 명계 선생의 경고 그대로였지요. 그러나 가문은 아이를 살렸고 아이는 장원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호적에는 적통 김현우, 족보에는 박씨 서연의 아들, 그리고 모두의 마음에는 다나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예언은 방향을 알려주었고 가문의 선택이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명계 선생의 말은 끝내 정확했고 그 말을 현실로 만든 것은 끝까지